물론 최근에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많은 건물주들이 고생을 하지만 처제도 마찬가지로 임차인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임대소득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시세 차익만 몇억 원을 남기고 이렇게 팔았어요. 월급쟁이인 제가 이 돈을 모으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5년 동안 모아야 겨우 이제 만져볼 수 있는 커다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건물주가 된 처제의 가족과 식사 자리가 아주 조금 불편했지만 이를 계기로 저와 제 아내에게도 커다란 생각의 변화가 생겨났던 그런 식사 자리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엔잡러 이차장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네, 출퇴근길에 고속도로 이렇게 옆으로 휙휙 풍경처럼 지나가는 이 고층 아파트와 건물들을 보면서 와, 저 수많은 빌딩과 건물들의 주인은 도대체 누굴까? 라고 이렇게 좀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곤 했던 그런 경험들 말이죠. 저는 처제가 2명 있는데요. 네, 몇 년 전에 큰 처제 가족이 저녁을 먹기 위해서 저희 집에 이렇게 놀러 왔었어요. 근데 최근 건물을 한 채 샀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건물 구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처제가 거액의 돈을 좀 은행에서 대출을 했지만 그래도 건물주가 된 처제가 완전 부러웠죠. 무엇보다 뼈 때리는 현타가 온 것은 임차인 월세로만 900만 원의 임대소득을 벌어들인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니 900만 원이 동네 A 이름도 아니고 제 월급보다 훨씬 많은 이 900만 원이라는 돈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통장에 입금된다고 하니까 제대로 뼛속까지 울리는 현타를 경험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많은 건물주들이 고생을 하지만 처제도 마찬가지로 임차인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임대소득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시세 차익만 몇억 원을 남기고 이렇게 팔았어요. 월급쟁이인 제가 이 돈을 모으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5년 동안 모아야 겨우 이제 만져볼 수 있는 커다란 어마어마한 돈인데, 네, 그 돈만 생각하면, 현실을 생각하면 지금 배가 너무 아픕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건물주가 된 처제의 가족과 식사 자리가 아주 조금 불편했지만 이를 계기로 저와 제 아내에게도 커다란 생각의 변화가 생겨났던 그런 식사 자리였어요. 근데 우리 부부는 둘 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월급쟁이로만 살아왔거든요. 근데 제 아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아내는 직원 규모가 한 50명 정도의 작은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이곳에서 은퇴할 때까지 계속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다닐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봐도 아내는 역시 회사 체질입니다. 저는 좀 체질이 아닌데, 아내는 정말 회사 체질인 것 같아요. 근데 아내의 보스가 미국 사람인데, 미국 본사 임원이 코로나19 여파로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최근에. 그 임원이 인성도 좋고, 성과도 뛰어나고, 근데 단지 코로나19로 이제 회사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회사는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월급을 받는 임원부터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아내는 이게 자신이 존경했던 본사 임원이 강제로 이렇게 그만두는 거를 두 눈으로 보고,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죠. 회사가 이렇게 내가 아무리 성과가 뛰어나도 회사 매출이 휘청거리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직원들을 그냥 언제라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이 계기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건데, 하지만 결론은 좀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제가 건물주가 됐잖아요. 고액의 이제 월급 임대소득을 버는 것을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건물주가 되자 이런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제가 이제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개인 사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처제 가족도 이제 직장인이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급으로는 이제 건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작년에 속전속결로 이제 재빠르게 알아보고 2개를 동시에 계약을 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중 1개는 이미 시원하게 이제 말아먹었고요. 나머지 1개는 지금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현실은 안 좋긴 하지만 요 위에 링크를 클릭을 하면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9개월 동안의 매출과 순이익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도 커다란 생각의 변화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수십 년 동안 나의 지식과 그리고 재능으로 이게 땀과 시간을 투자해서 정직하게 버는 돈만이 가치 있는 돈이라고 여겼었거든요. 솔직히
네, 말하면 처제 앞에서는 말을 못했지만 처제가 임대소득으로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것을 이제 좀 같이 폄하하고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좀 반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돈은 내가 이제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뭐 그리고 이제 그런 돈들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가치 있는 돈이라고 이제 이렇게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가난한 월급쟁이의 뭐 네,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제가 건물주가 돼서 임대소득을 이렇게 얻는다는 게 부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애써 이렇게 무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가지지 못한 자의 최후의 뭐 자존심 같은 거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처제도 분명히 건물을 사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돈을 번 건데 그 과정은 이제 홀라당 무시하고 돈을 버는 시스템을 통해서 너무 쉽게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돈은 이제 남의 이익을 가로채는 나쁜 소득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해서 땀을 흘린 대가로 이렇게 번 소득을 단지 장소를 빌려줬다고 해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는 게 그만큼 임차인의 이익을 이렇게 가로채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 무의식 속에.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이 쉽게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는 이제 돈을 벌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이런 자본주의 시장의 생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를 좀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부자가 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었음을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네, 제가 돈 버는 것과 부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게 제 잘못이 아니더라고요. 네, 바로 어린 시절에 쪄지게 가난했던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은밀하게 지도새도 모르게 이렇게 주입한 말과 행동 때문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정말 뜨거운 때약볕에서 하루 종일 허리를 숙이고 이제 밭을 논으로 바꾸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이제 밭에 깊숙이 파인 돌들을 이렇게 큰 망치로 잘게 부순 다음에 그 돌을 수레에 담아서 이렇게 나르는 일을 반복을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이제 돈을 조금 이렇게 모았거든요. 근데 그 돈 냄새를 맡고 이제 친척이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시골 뒤에 이제 큰 산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산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았는지 친척이 자신이 이제 큰 산의 주인을 안다고 이렇게 중재를 하고 나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친척을 믿고 이제 거액의 계약금을 이렇게 친척에게 줬는데 막장 드라마처럼 그 친척을 그 이후에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음부터 아버지는 이제 농사일은 내팽개치고서 이제 술에 의존하면서 하루를 살았는데, 근데 문제는 술만 마시면 이제 초등학생이었던 저하고 동생들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놈들아,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땅을 파봐라, 10원 한 장 나오나? 남 절대 믿지 마. 돈은 빌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라. 알았지? 그리고 돈은 정직하게 벌어야 돼. 남한테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좋은 데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라. 그게 최고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아버지가 쏟아냈던 이런 부정적인 암시들이 제 어린 마음속 어딘가 이렇게 착륙을 해서 최근까지도 돈과 부자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심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무의식이 사업을 하거나 또 투자해서 돈 버는 것은 남을 이렇게 속여야만 가능한 것이고, 또 이렇게 부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제가 2년 전에 아들러 심리학을 또 배우고 또 무의식에 대해서 또 공부하면서 일상 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탈출하는 연습을 이제 꾸준히 한 결과 지금은 조금씩 부자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게 되었죠. 네, 다행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중에도 분명 저처럼 돈 버는 거나 아니면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들러 심리학 공부하고 또 더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지금까지 한 10번도 넘게 읽은 것 같아요. 힘든 성대 바로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하브 에커는 이 책에서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무의식 속에 돈과 성공에 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두고 있는데, 이 청사진이 우리의 경제적인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 청사진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돈과 성공에 관한 우리 이렇게 마음속 지도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경제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경제 청사진이
언제 형성되느냐 하면 바로 어린 시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제 경우처럼 어렸을 때 이제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이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지, 그리고 누구를 보고 자랐는지, 또 어떤 경험을 어린 시절에 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경제청사진이. 따라서 우리가 가난해서 빠르게 탈출해서 뭔가 부자가 되고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 경제청사진을 바꾸는 것이라고 이 책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경제청사진을 바꾸는 이 4단계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경제청사진을 바꾸는 4단계 솔루션은 첫 번째 단계는 인식 단계입니다. 어렸을 때 돈에 대해서 또는 부자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지, 그 누구를 보고 또 자랐는지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종이에 적어보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제 아버지가 친척한테 사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술만 드시면 초등학생인 저에게 했던 말, 땅 파봐라, 10원 한 장 나오나, 남 절대 믿지 말아라,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또 빌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돈과 부자에 대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들을 한번 종이에 꺼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인 2단계는 바로 자기 이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나 뭐 주변 지인들에게 들었던 이런 돈과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말들이 현재 나의 경제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그 생각을 적어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난한 아버지가 했던 이런 말들을 이제 강하게 거부했었거든요.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그래서 돈만 생기면 막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급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통장에 바로 이제 신용카드 값으로 다 빠져나가고, 통장에는 그냥 텅 비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3단계는 변화 선택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에 대한 생각들을 가난한 부모님들이 저에게 주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 것이 아니었고, 부모님이 준 거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이런 돈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우리가 계속 간직한 채 가난하게 살 건가? 아니면은 과감하게 과거의 무의식 속 이 부정적 암시를 떨쳐버리고서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이처럼 어떤 것을 이렇게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또 과감히 변화를 선택하라는 이 단계가 바로 3단계 변화 선택 단계고요. 마지막 4단계가 선언의 단계예요. 선언의 단계. 나 말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당당히 공개 선언하는 건데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큰 소리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무익한 경험에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새롭고 부유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나는 억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이렇게 말이죠. 긴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 저는 처제가 이제 건물주가 돼서 임대소득을 900만 원 이상 벌고 또 그걸 시대책을 수억원을 벌었다. 이런 것들을 좀 애써 무시하고 같이 폄하를 하면서 살았는데, 왜냐하면 건물주는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어린 시절 가난한 제 아버지가 저에게 주입한 잘못된 경제청사진 때문이었죠. 이 경제청사진을 바꿔야만 우리는 부자의 그릇을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경제청사진을 바꾸는 4단계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인식 단계, 그리고 자기 이해 단계, 변화 선택 단계, 그리고 선언의 단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바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경제청사진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한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어도 좋고요. 무의식에 관한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공부한 것처럼 아들러 심리학을 공부해도 좋고요. 무의식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히 여러분도 돈과 부자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무의식이 또 부자가 되도록 계속 도와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지,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로 매일 실천으로 옮기는 습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찾아올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